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벡터 공간, 그리고 행렬, 선형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좌표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유클리드 평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페르마나 데카르트의 수학자들이 도입한 좌표계를 설정하는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유클리드 평면을 이렇게 두 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원이 이제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3차원을 생각한다 또는 뭐 4차원, 5차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 유클리드 공간의 임의의 점을 이제 그 차원이 n차원이다 라고 하면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그런 튜플들의 집합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원점하고 그 n개의 서로 수직인 그 축을 고정한다면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였다면 이 유클리드 공간을 이제 사실은 이제 Rn 이제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n튜플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Rn이라고 이제 쓰는데요. 그러면 네, Rn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이제 임의의 원소는 우리가 네, 강의록이나 칠판을 쓸 때 이렇게 보통 굵은 글씨 또는 제가 쓸 때는 이렇게 네, 두 줄로 이렇게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Rn의 원소는 우리가 굵은 글씨로 쓰고 그것들은 이제 점 A면은 A1, 땡땡땡 AN, P는 P1, PN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굵은 글씨는 항상 실수 한 개가 아니고요.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그런 튜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선형대 수학을 이제 한 학기 강좌를 이제 수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Rn은 이 집합은 실수체 위의 벡터 공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하학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유클리드 기하학을 할 때 이 벡터 공간의 성질 그리고 선형 대수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체 위의 벡터 공간을 우리가 간단하게 R 벡터 공간이라고 말하는데요. R 벡터 공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집합 V에 대해서요, 이제 V의 어떤 두 원소 U랑 V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네, U랑 V가 있을 때, 그 두 원소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상수와 V의 원소가 있을 때, 이제 이 상수곱, 상수 C 곱하기 V,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 8가지 규칙을 만족을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8개 이런 것들을 전부 만족을 하면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덧셈에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거나 또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더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나오는 0벡터의 존재,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 그리고 자 상수곱과 덧셈이 분배 법칙을 만족하고요. 이제 5번, 6번과 같은 분배 법칙을 만족하고 또 상수배의 상수곱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에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면 그런 집합을 우리가
R 위에 벡터 공간, 줄여서 R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R 벡터 공간, 그래서 영어로는 R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V의 원소들은 우리가 벡터라 하고요. R의 원소들은 스칼라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은 사실은 어떤 체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냐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강좌에서는 우리가 실수 위의 벡터 공간만을 이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전부 다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실수체 위의 벡터 공간이다 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RN의 원소들은 뭐냐면은 RN의 원소들은 이게 아니고요. RN의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이 N튜플이 RN의 원소입니다. 이것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수 C, A, B, C가 있고요. 이랬을 때 이 RN이 실제로 RN은 이제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고요. 그러니까 V 더하기 W는 이제 V1, 죄송합니다. V1 더하기 W1, 땡땡땡 Vn 더하기 Wn 이렇게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고요. 곱셈은 상수곱도 역시 성분별로 CV는 CV1 땡땡땡 CVn 이렇게 덧셈과 실수 상수곱을 정의를 하면 이 8가지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은 이제 벡터 공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마도 이 강좌에서는 대부분 우리 이제 Rn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Rn의 어떤 점을 그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들의 모임, 그런 것을 우리가 TPRN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RN, 이 대표적으로 RN만 이제 잘 이해해도 사실은 거의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V가 있고 여기 V에 어떤 부분 집합 W가 있는데 이 W에서 이 V의 연산들을 물려받습니다. 여기서 덧셈하고 상수곱을 연산을 이제 W에 이제 제한을 한 것을 생각을 하면 W가 V로부터 연산을 물려받았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W가 그 물려받은 연산에 의해서 이 자기 자신이 벡터 공간이 되면 그러면 W를 우리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하고 W를 이제 이런 부등호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W가 V의 단순히 부분 집합일 뿐 아니라 부분 공간이 될 때 이 부등호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사상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형사상이란 먼저 이제 정의를 하면 벡터 공간 V에서 V'으로 가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선형사상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덧셈을 보존하고 또 상수곱도 보존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을 해서 파이로 보낸 거나 파이를 각각 취한 다음에 V'에서 덧셈을 하나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상수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곱을 해서 파이를 취한 것과 먼저 파이로 보내고 나서 V'에서 상수곱을 취한 것이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선형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형사상이 특별히 전단사 함수까지 되면, 전단사 함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1대1 대응과 같습니다. 1대1 대응까지 되면 그러면은 그 파이를 우리가 동형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V와 V' 사이에 이런 동형사상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동형사상이 존재하면 V와 V'을 우리가 동형, 그래서 영어로는 isomorphi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사상이 있다면 그 두 V랑 V'은 사실은 원소들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제 벡터 공간으로서 그 본질적인 구조는 사실상 같다고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동형사상은 사실 구조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동형사상은 이름만 바꾸고 구조를 보존하는 사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벡터 공간의 구조를 말하고요. 이제 수학에서 어떤 수학적인 물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는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형사상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1차 결합 그리고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가 벡터 공간이고요. 여기에 어떤 n개의 몇 개든지 좋습니다. 이런 V1부터 Vn까지 이제 여러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어떤 적당한 실수에 대해서 이제 C1 곱하기 V1 더하기 C2 곱하기 V2 더하기 Cn 곱하기 Vn,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벡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이제 V1과 Vn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들은 다시 말하면은 V1부터 Vn까지의 1차 결합, 영어로는 이제 linear combin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꼴의 예를 들어서 어떤 W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W를 V1과 V1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V가 우리 R3일 때요. 이제 1,1,1 이 벡터 한 개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은 어떤 것이 될까요? 1 벡터의 상수배로 나타나는 모든 벡터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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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모든 실수, 이것이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 원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1,1,1이 있다고 하면은 이 원점과 1,1,1을 잇는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1,1,1 그리고 2,3,4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평면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점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면이 이제 네, 여기 유클리드 평면 네, 여기 R3, 여기 R3 안에 있는 어떤 평면이 될 텐데요. 어떤 원점을 지나고 네, 이 평면이 또 1,1,1과 2,3,4를 이제 지나겠죠.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지금 평면을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R3 안에서 정확하게 그리지는 제가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1차 독립인 벡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이제 스팬, 즉 이 부분 공간을 생성할 때 생성한다라는 것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S가 V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제 우리가 스팬 S라고 이제 저는 쓸 텐데요. 스팬 S라고 쓸 텐데, 이것의 정의는 S를 포함하는 V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을 말합니다. S를 포함하는 V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S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 공간, 영어로는 subspace spanned by S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S는 뭐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지만 S의 원소들을 S에 속한 벡터들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유한 부분집합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독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V1부터 Vn까지가 이제 어떤 적당히 C1 V1 더하기 땡땡땡 CN Vn을 했을 때 0일 때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그 실수는 모든 CI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은 V1부터 Vn이 1차 독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이게 설명이 제가 조금 혹시 제 설명이 헷갈릴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C1부터 CN까지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면 그러면은 이제 C1부터 CN이 전부 다 0이다. 즉,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상수 CI들은 0밖에 없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1차 독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0은 아닌데 적당한 CI가 0은 아닌데 이 등식을 성립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1차 독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벡터 공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우리 기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저라는 것은 어떤 벡터 공간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basis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 집합이 기저가 된다는 것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부분 집합을 기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n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Rn이 아니고 V 벡터 공간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의의 벡터 공간의 원소 V에 대해서 그 V를 이렇게 V1부터 Vn까지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런 벡터를 우리가 V의 기저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는 이거는 뒤에 이제 Rn의 예를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벡터 공간에 대한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V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에는 우리가 사실 집합만 생각을 하면 자 이거나 뭐 v1, vn, vn-1, v1 이거나 사실은 순서만 바꿨을 뿐 같은 집합이지만 집합으로서는 같지만요. 앞으로 우리 좌표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좌표계를 설정할 때는 이제 순서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모든 기저는 원소의 순서들을 다 순서까지 고려한 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뜻에서 이제 사실 또 정확한 용어는 우리 순서 기저라는 이제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강의록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기저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Rn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Rn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저로 이 다음과 같은 n개의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은 1, 0, 0이고요. 이 2는 0, 1, 0 두 번째 성분만 1인 것이고요. 자, n번째 성분만 1인 것을 이제 en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서로 1차 독립이고 또 모든 벡터를 자, E1부터 EN까지의 그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까지 고려한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E라고 이제 많이 제가 쓸 텐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Rn의 가장 대표적인 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표준 기저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탠더드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물론 Rn의 기저 중에서 표준 기저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R2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1,1 하고 2,3 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 집합 이것이 기저 R2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도 1차 독립이고 이제 또 모든 벡터를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와 행렬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벡터 공간 V에 기저가 기저 B가 주어진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저이기 때문에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V1부터 Vn까지의 상수곡으로 유일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유일한 이유는 V1부터 Vn이 1차 독립이기 때문이죠. 이 표현이 이제 유일하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V가 C1 V1 더하기 땡땡땡 CN VN도 되면서 동시에 C1 프라임 V1 더하기 땡땡땡 CN 프라임 VN까지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C1 빼기 C1 프라임의 V1 더하기 땡땡땡 CN부터 CN 프라임 VN
이것이 이제 0이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 기저집합은 1차 독립이어야 되니까 이 0이라는 뜻은 이 앞에 붙은 이 상수들이 전부 0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i에 대해서 ci랑 ci'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이 표현 방법이 이제 결국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이제 씁니다. 네, 여기 그래서 이 벡터의 기저 b에 의한 좌표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네, 기저 b에 의한 벡터 v의 좌표를 이렇게 이 앞에 붙은 개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씁니다. 순서대로 쓰는데 이렇게 세로로 그러니까 마치 n 곱하기 1 행렬처럼 이렇게 씁니다. n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열로 썼다 해서 세로로 썼다 해서 열 벡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기저 b에 의한 벡터 v의 좌표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기저에 대해서 이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말하면은 기저 B가 있고 기저 다른 또 B' 있을 텐데요. 이랬을 때 VB와 기저 B'에 대한 좌표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V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B가 이제 V1부터 Vn이고 그 각각이 실제로 이렇게 성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V2는 V21, V22 등등등 V2n, Vn은 Vn1, Vn2 등등등 Vnn. 이러면 자, 만약에 V는 네, 간단하게 이제 V1 등등등 Vn 이라면은 자, 우리 앞선 정의에 의해서 우리 표준 기저를 생각을 한다면은 V의 2의 좌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벡터 V를 이렇게 그냥 세로로 써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V의 기저 B에 의한 좌표가 우리가 C1부터 CN이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자, C1 V1 등등등 더하기 CN Vn 이게 이제 V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것을 V의 각각의 모든 성분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결국 이제 여기 강의록에 나와 있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우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VB 자리에
C1, C2, 땡땡땡, CN 이걸 쓰고요. 그러면은 두 행렬을 곱하면은 여기가 V1이죠. 땡땡땡 VN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를 이제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것이 V1이 된다. 자, C1 V11 더하기 C2 V12 더하기 CN 땡땡땡 CN V1N 더하면은 V1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요 네모친 등식의 첫 번째 성분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관계를 함은 여기. 그래서 기저 B에 의한 좌표랑 표준 기저에 의한 좌표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행렬은 벡터 V의 좌표들을 이렇게 V1, V2, 땡땡땡 VN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성분을 풀어서 써준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기저 B의 좌표를 기저 E의 표준 기저 E의 좌표로 옮긴다. 그래서 이제 기저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옮긴다고 우리 기억을 하면은 이제 이 기호에 조금 더 기호를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로 표현된 좌표에서 이 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그 표준 기저로 표현된 좌표가 나오는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그 기저 B의 원소들을 이렇게 가로로 써서 만든 행렬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저 B의 자세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 용어보다는 아무튼 이 기호의 의미, 기호가 이제 뒤에 이제 간혹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이 기호의 의미를 잘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이어서 선형사상 그리고 선형사상과 이 좌표 변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